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1일에 다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년 경남의 정치 지역은 어떻게 변할지 또 최대 변수는 뭔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각 당의 전략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영 고성지역 양문석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 환경노동위 정책자문위 김범준 위원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경남 7곳 시구에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진보 진영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이변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1년 남았는데 앞으로의 판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판도를 이제 바라볼 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집권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의 변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복귀하느냐, 백신 접종률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 부분 전국적인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조선업이 얼마만큼 빨리 기자재 산업까지 확장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또 이 선거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 구도 그리고 예. 그 시점에 전국적 이슈와 그다음에 그 경남의 이슈가 어떻게 변동을 일으키느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판세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다.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도 양문석 위원장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선전 내지는 압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혹은 내년 되면 5년째 되겠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크게 봤을 때는 정권 심판 차원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잘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작게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가 되면 사회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경남의 광역단체장, 교육감님, 기초단체장 7분들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난 4년 동안의 지방 행정을 하면서 해왔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항상 민주당 정권이 오직 선거만 몰입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또 내년에 어떤 형식으로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김정은 방한이 이루어진다거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진다거나 시진핑 방한이 이루어진다거나 방금 또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또 뭔가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전에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 말고도 김경수 도지사 재판 같은 변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여러저런 변수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크게는 정권 심판, 작게는 지방 행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안 조심스러워요. 그렇습니까? 나름 확실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신과 자신만만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는데 선거에만 몰입하는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듣기에 좀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정치 과정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특히 시진핑 방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한류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절실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벤트로 바라보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 선거를 바로 앞두고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손에 쥐는 결과는 없었으면서 단지 선거를 위한 이벤트로 전락했고 그 결과 때문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고 제가 보기에도 저희가 1년 정도 남아서 수많은 변수와 이제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한 그래서 좀 당의 핵심 전략을 그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2016년 촛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당시에 그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고 그런데 지난해 총선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이 특히 경남 민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론조사는 대체로 추세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건데 예.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가면 경남의 민주당은 거의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5월부터 해서 국민의힘, 야당은 거의 40%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근 20% 넘게 차이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또 많이 아주 현명해지셨죠. 시민들이 가장 현명한데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언론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선 단일화 이런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선전을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여당의 실정에 기인한 반사에게만 몰두했다면 지금은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대 정신이나 시대였던 문화, 시대 흐름을 잘 꿰뚫고 있다. 네네. 과거의 국민의힘이나 이런 당이 아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선전을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가장 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변화가 생각합니다. 자체가 전략이다. 예. 네. 우리 김범준 의원 이제 표현이 이제 국민을 속인다고 해서 속지 않는다. 그럼 자꾸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는 정당처럼 그다음에 선거에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몰입하는 이 정당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폄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계속 이제 불편함들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당이 국민을 속이려고 그 정치를 하나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김경수 도지사와 차기 경남도지사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게 26%, 그다음에 박안수 의원 같은 경우는 14%, 그다음에 이주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8.9%, 뭐 1등하고 2등이 11.8% 정도의 퍼센트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에 한 80명도 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응답하는 거고 이번에는 1,000명이 넘는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무 계열사조 주간조선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아주 보수지에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밑바닥 민심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죽비에 얻어맞아서 정신이 확 들 정도의 매질을 이제 당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우리의 독선, 그다음에 우리의 오만, 혹여 우리의 실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교정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새로운 당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 경남도민들이 우리 당의 이 모습들,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 혹여 오만하고 금방 떨었던 모습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반성하는지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도 예.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당 모두 달라질 변화를 예. 말씀을 하시네요. 예. 앞서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마 지방선거든 그리고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죠. 예, 뭐 시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이냐, 7월 달이냐, 8월 달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예,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느냐, 패소를 하느냐, 그렇죠. 이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깨끗하게 클리어된다 한들 김경수 지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동남권 메가시티 제2의 수도권을 창원, 부산, 양산, 울산을 잇는 이러한 이 제2 수도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4년은 너무 짧다.
두 번 정도 해야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인구 감소나 도시 소멸에 이 위기를 지방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평소에 많이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대선 판도에 있어서의 김경수 지사의 그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경남 선거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고 영향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예.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까지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예.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지금 질문 자체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시킬 경우에 뭔가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최근에 그 이광재 씨라고 전 강원도지사 했던 분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나오면서 했던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분도 소위 말하는 친문 적자로 분류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원래 김경수 지사를 도울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가 대신 나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소위 친문 적자로 분류되는 친문 핵심 세력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총리나 이런 분들처럼 이미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 그분들이 자기들을 직접 대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김두관 지사도 세웠다가 김경수 지사 얘기도 하고 하는 와중에 김경수 지사가 현실적으로도 본인 스스로도 대선보다는 지방선거 재선을 계속 말씀하시고 하니 현실적인 여러 사정들이 있는 게 아닌가. 친문 적자군에서는 적어도 김경수 지사는 좀 배제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된 것 같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더구나 이제 또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1심, 2심에서 전부 실형이 난 분을 지금 법리상으로는 실제로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는 상황인데 예, 예. 무죄로 알겠습니다. 뒤집을 거리가 있었으면 벌써 뒤집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대법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다는 네. 여지를 등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대한민국 듣도록 마무리해 사법부의 주시죠.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 만날 때는 저희가 시간을 좀 더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